네, 서울랜드 사이트는요, HTML 학습 밑에 10번 서울랜드 PJ에 있는 index.html이라고 지금 여러분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이제 레이아웃을 저희가 구조를 잡는 걸 했죠.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그 구조를 어떻게 잡았는지 구조도 그림이 있었어요. 이거 SM 말고 목업 파일에 우리가 목업에다가 구조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 다시 한번 열어보면요. PDF 파일에 구성을 이렇게 저희가 잡았었죠. 상단에 메뉴 로고 영역, 배너 영역, 컨텐츠 영역, 회사 정보 영역 이렇게 나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레이아웃 구성을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얘 자체를 12그리드, 12그리드로 구분을 해서 이거를 12그리드로, 12그리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희가 12, 12, 2, 3, 3, 4, 9, 3, 12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의 파트 안에 파티션을 이렇게 나눠서 구성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짜봤죠. 여기서 높이값까지 쭉 설정을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구성 쌌던 거. 그래서 영역을 4개로 나눴으니까 우리가 이중 박스 구조. 자, 우리가 박스 구조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했는데 우리가 뭐 지난주에 뭐 몇 번, 두세 번 했다고 해서 그게 확 그냥 나한테 받아들여져서 내가 이제는 그냥 막 자연스럽게 이게 나온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이게 좀 습관이 되도록 봐야 되겠죠. 저기 혹시 그 지금 빠져나가 주신 분 튕겼다고 하는 분들은 다시 꼭 해주세요. 네,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래서 저희가 뭘 하려고 내가 열었지? 네, 구성. 저희가 그래서 구성을 할 때, 네. 필기 모음에 있는 그리드 레이아웃을 잡는 기본 원칙. 계속 이 원칙이니까 원칙을 보는 거예요, 제가요. 원칙이 뭐라고 했죠? 네, 이중 박스 구조를 가진다. 겉박스, 속박스를 가진다. 이 겉박스, 속박스라는 거는 겉박스는 전체 내용을 이렇게 구분해주는 박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안에 속박스의 역할은요. 그냥 컨텐츠를 가운데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할이 분명한 거예요. 겉박스는 내용 구분을 해주고요. 속박스는 그 내용 구분된 거 안에 있는 내용을 중앙에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해서 겉박스, 속박스를 가진다. 이중박스 구조로 계속 만드는 거고요. 그 안에 이제 속박스 안에 파티션 나눠주는 거를 콜 시리즈를 사용해서 12그리드를 저희가 사용해서 그려준다는 말씀이죠. 서울랜드 파일.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단에 4가지 영역 중에 이제 그 안에 파티션을 나눠서 저희가 그거를 구조로 HTML로 실제로 짠 거죠, 이렇게. 네, 실제로 짠 구조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네, 상단 영역 밑에 겉박스, 속박스 구조 안에 파티션 이렇게 한 거예요. 겉박스, 속박스, 파티션,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안에 영역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12개 기둥 중에서 2개, 10개 이렇게 여기 안에 이제 퍼센티지를 저희가 구분을 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뭐 영역을 나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배너 영역도 겉박스, 속박스. 겉박스, 속박스는요.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 아이디하고 클래스가 같은 이름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에다가 이제 좀 구체적인 의미는 중앙에 들어가는 박스한테 줬어요. 헤더 태그, 섹션 태그 이런 것들. 컨텐츠 영역, 섹션 태그. 그래서 겉박스, 속박스, 그리고 파티션. 그래서 2, 3, 3, 4 이렇게. 하단 영역도 인포, 겉박스, 속박스, 그 다음에 9, 3, 12 해가지고 안에.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이제 높이 값을 안에서 치고 나가는 방식을 저희가 해보자라고 그리드 영역별 높이 값을 겉에다 주고 안에 걸 맞추는 방법이 있고 안에 거가 겉을 밀고 나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이 조금 더 편리하기 때문에 안에 2번 방법을 해가지고 저희가 높이 값 설정을 해줬고요. 그래서
보통 높이값 설정을 할 때 자를 때 같은 라인에 오는 애들이 한 줄에 오는 거기 때문에 높이값이 같은 라인에 오는 애들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서 높이값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각각 영역의 그 아이디 패스워드, 아이디 클래스로 되어 있는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T1 이런 식으로 첫 줄, B, 배너는 B, 그래서 B1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줄은 B2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없었으니까 넘어갔고요. 컨텐트는 C에서 C1, 또 있었으면 C2.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하단은 인포메이션을 이름 주고 I 해서 I1, 얘는 줄이 두 개였기 때문에 I2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파티션 원칙을 되도록 준수하면서 파티션 나누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여기에서는요 그 커먼, 네, 요 커먼에다가 이제 우리가 커먼하고 메인하고 나눠서 구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커먼과 메인은 커먼 상단 영역하고 맨 끝에 하단 영역은 커먼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배너하고 컨텐츠 나오는 이 영역은 메인에만 나오니까 이거는 main.css에다가 표현을 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커먼에 그리드 뷰 재정의를 한번 했고요. 그리드 뷰를 밑으로 좀 내린 거예요. 손으로 만져지지 않으려고. 그거 하나 재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이 파티션 박스들을 만지려고 얘네들이 이제 위로 올라가서 나머지 애들이. 그 다음에 파티션 상단 영역 T1은 87. 그리고 하단 영역은 34하고 96.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구현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메인에는 배너하고 컨텐츠 영역의 높이를 419와 256 픽셀로 나눠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위에 있는 게 전부 419고요. 여기 419. 그다음 밑에 있는 애들이 256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인덱스 파일에서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통이라고 저희가 줬던 거 있죠? 코아.css에 보시면 코아의 공통 속박스 IBX라는 걸 여기다 줬어요. 공통. 그러니까 누구나 갖다 쓸 수 있어. 커먼이나 잘 보세요. 왜 코아인지. 코아의 의미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자, 탑 부분에 우리가 여기에만 나오는 애들 중에도 IBX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만 나오는 그 배너나 컨텐츠 영역에도 IBX가 들어가 있죠. 이거는 그래서 핵으로 뽑아낸 거예요. 이 클래스를 코아, 핵심으로 쓰고 있구나 여기저기서. 그런 클래스를, 공통 클래스를 코아에다 넣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코아에다가 구분시키는 구분 이유가 분명하고, 그리고 바디 같은 경우에 공통 설정도 서브 페이지에서도 이런 똑같은 설정을 먹고 있다. 그러면은 코아에 그게 들어가는 게 합당한 겁니다. 네. 그리고 웹폰트도 여기저기에서 다 나눔 고딕을 불러서 쓰고 있다. 그러면 이게 코어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불러다 쓰고 있는 애는 코어에다가 넣는다라는 게 여러분들 그 CSS 구분 기준에 맞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막 했어요. 그렇게 했고요. 자, 그럼 이제 파티션 나눴으니까 이제 우리가 내용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내용으로 들어가 보는데 이제부터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한번 던져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됐든지 던져 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갈 것이냐는 거죠. 이 영역이 첫 번째 이제 탑 영역부터 저희가 이제 채워볼 건데 탑 영역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뭐하고 뭐가 들어가요? 여기 벌써 이제 로고 들어가고요.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요? 로고하고 이 GMB 메뉴하고 탑 메뉴하고 이런 거 들어가죠, 여기요?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은 여기 보시면은 진짜 로고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고 우리가 설계 도면에서도 전부 이제 그런 거를 언급은 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까지 이미 다 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상단에 뭘 넣을지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 이미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 이미지가 하나 들어간단 말이에요. 로고 이미지. 로고 이미지 들어가잖아요. 로고 이미지 들어가요. 요거를 하나 구성할 때 뭐가 필요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공통 메뉴, GMB 메뉴, 조금만 들어가나? 공통 메뉴, GMB 메뉴. 이 두 가지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공통 메뉴, GMB 메뉴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공통 메뉴, 로고 이미지, 그다음에 공통 메뉴, GMB 메뉴. 네, 일단 이렇게 들어가 보면 되겠어요. 이 안에.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름을 줘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로고 이미지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요거 주석 달고요. 요거를 이제 주석 달면서 거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뭐 들어갈 건지 체크를 딱 한 거예요. 여기 입주민이 누군지 우리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갈 이미지가 뭐냐, 제목에 해당되는 큰 제목의 로고가 될 것이고, 그럼 H1 태그를 써야 될 것 같은데 H1 밑에 이미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img. 근데 이 이미지를 나는 그 보통 로고를 누르면은 첫 페이지로 들어오거나 인덱스 페이지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봤을 때 링크도 걸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A 태그를 링크로 써라.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허용이 물론 돼서 A 태그를 밖에다 이렇게 쓰고 H1, 2 이런 거를 이렇게 쌓아줄 수 있다는 게 허용은 됐지만, 제가 허용은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블록 태그를 쌓는 게 허용은 됐는데, 저는 일반 인라인 태그와 블록 태그 간의 관계를 생각할 때는 이렇게 쌓는 게 조금 더 합리성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A로 전체를 다 블록 태그를 쌓아도 물론 지금은 허용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제목을 쓰고 그 안에 이미지를 쌓는 형태로 구현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타진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통 메뉴 쪽도 그냥 타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막 태그를 막 쓰느라고 정신없이 가지 말고 타진만 해보는 거예요. 여기 입주민이 들어올 건데 공통 메뉴야. 메뉴니? 그러면 얘가 공통 메뉴를 상단에 따로 이렇게 얹어놓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뭐 박스를 가지고 얹어놓을 수도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될 수도 있겠지. 이게 내비게이션. 뭐 내부를 두 개 써도 되겠다. 내부인데 밑에 UL이 있고 밑에 LI가 있고 밑에 A 태그가 오는 뭐 이런 구조가 되겠죠. 네, 이런 게 오겠지. 그다음 GMB 메뉴. 근데 GMB 메뉴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걸 보고 조금 타진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사이트 열어놓은 거 한번 볼까요? 네, 상단 메뉴는요, 상단 메뉴 여기죠.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UL,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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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 근데 LI에 뭐 이 드롭다운 박스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드롭다운 박스가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개로 만들어져 있어. 5개로 만들면 되겠어. 이렇게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약 이렇게 뽑아내서 추상화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뭐가 뭐 몇 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몇 개 나오면 벌써 그게 추상화예요. 수학에서 공통점만 딱 뽑아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자바스크립트 할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릴 건데, 뭐 토끼 5마리랑 뭐 여우 2마리가 같이 소풍을 갔어. 소풍을 갈 리가 없겠지. 여우가 토끼 잡아먹으면 어떡해. 근데 애들은 그거에 집중하잖아. 어떻게 같이 토끼가 같이 어떻게 가요? 막 말도 안 돼요. 근데 우리 그게 아니라 모두 몇 명이 몇이 갔을까요? 근데 문제도 잘 내주거든. 애들한테 그렇게 내면 애들이 자극받아서 수학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걸 얘기해줘야 돼, 사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개수만 세잖아. 토끼인지 여우인지 뭐 이게 상관없어요. 그게 수학이거든요. 프로그래밍이 그래요.
얘가 뭐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결론을 거기 데이터만 넣으면은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로직은 똑같아. 로직을 뽑아내는 그 프로그래밍이 원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사이트 구성도 그렇게 뽑아내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은 훨씬 쉽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몇 개야? 제가 지금 여기 5개라고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5개. 아, 5개예요. 그러면 요거를 5개라고 li가 곱하기 5, 5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내비게이션.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단은 지금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서브 메뉴, 그러니까 GMB 메뉴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자, 얘는 이름을 이제 내부 태그를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면 이제 내부 태그를 구분을 해야 되겠지. 이건 내비게이션이에요. 그 밑에 내가 뭘 쓸 것인지 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규모가 커요. 한 줄만 딱 오는 애가 아니야 보니까. 그럼 이 규모가 큰 애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해볼 것이냐 이거거든요. 여기 서브 메뉴가 일단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밑으로 서브 메뉴가 오는데 이 서브 메뉴까지 오는 얘가 상단 메뉴와 하위 메뉴로 나눠져 있어요. 보시면 자,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상단 메뉴, 하위 메뉴. GMB는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예요. 제가 여기 설명을 쓸 때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글로벌 제가 굉장히 반응이 빠르죠. 여러분 질문하면 굉장히 반응이 빠르거든요. 시계를 내가 얼마 전에 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로 물어보면 저기 질문을 하시면요. 제가 시계만 이렇게 올리면 여러분 질문이 바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바로 실시간이니까 물어보시면 바로 물어보세요. 글로벌 내비게이션 이거예요. 글로벌. 근데 우리가 글로벌이란 말을요. 그냥 전 세계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되세요. 이 프로그래밍에서 글로벌이란 말이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오거든요. 전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전 지역. 어디서나 다 볼 수 있는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은 어느 페이지든지 다 보이기 때문에 글로벌이라고 써요. 글로벌. 지역은 로컬. 그래서 LMB, GMB 이런 말을 써요. 네,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럼 얘는 구성을 어떻게 갖춰야 될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상단 메뉴를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 이제 마우스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슉 다시 들어가. 네, 이렇게 어디에 마우스가 오버되는 거야 도대체? DL에 오버되는 거야? DL에 오버된 거니? 호버? 아니잖아. 내부에 오버된 거니? 내부 호버? 맞네. 내부에 호버되면 일단 얘네들이 내려오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구성을 어떻게 잡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UL에 요거 하나하나를 옆으로 진행되게끔 하시는데 li라고 전부 구성을 잡고요. li 밑에 a 태그 들어가고 그 밑에 얘네들이 또 뭐 OLLI든지 ULLI든지 또 li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하위 밑에 하위로 구성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게 구성을 해요. 다 구성을 하는데 저는 안 쓰던 태그를 써보려고 그래요. 요게 한 묶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요 박스를. 그죠? 그러면 요거를 DL로 만들자는 거죠. DL. 제일 상단 이 메뉴를 DT로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하위 메뉴들을 모두 DD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DL, DT,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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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 다 똑같잖아. DL, DT, DD, DD, DD. DL, DT, DD, DD, DD. 그렇게 구성을 잡아서 옆으로 흘러가게끔 해주시면은요. 레이아웃 메뉴가 잘 구성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DT는 있는데 DD가 없거든요. DD가 없어도 DD를 빈 거라도 꼭 하나를 써주셔야 돼요. 기본은 DD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요 전체 구성은
요렇게 가져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 구성도를 한번 가볍게 써보겠습니다. 요 밑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부 밑에 DL, DT 형제들로 DD가 오는 거예요. DT, DD는 부모 자식 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DT는 용어고 DD는 용어 설명이거든요. 네, 그리고 DL은 이거에 대해서 싸주는 거고요. 그래서 DL, DT, DD가 이렇게 구성되고요. 이 DL이 몇 개 오느냐 요걸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오잖아요. 6개. 이것도 6개네. 네, 그래서 여기 DL이 6개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6개야. DL이 6개야. 그 밑에 DT나 DD 밑에도 A 태그가 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밑에 A 태그가 와요. 네. 그래서 링크가 걸리게 글자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A의 형제가 되죠? 요거 구분시키는 방법 잘 보세요. 요거 가로를 딱 써볼게요. 그러면 DT 밑에 A, 형제로 DD 밑에 A. 그래서 요거를 가로로 써주시면 형제가 돼요. DT하고 DD가. 이렇게 가로로 써주시면. DT하고 DD가 형제인데 그 밑에 A가 있어. 그 밑에 A가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우면 되니까 맥시멈으로 몇 개까지 만들어지는지 한번 세볼게요. DD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인데? 요게 7개예요.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보다 작죠? 나머지는 보니까. 7개가 생기네요. 요게 7개야? 이게 6개고 DL이 6개고 DT하고 DD가 그 밑에 생기는데 DT는 딱 하나밖에 안 생기거든요. DD가 7개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구성을 해주시면은 한번 탭 눌러봤어요. 제가요. 다시 바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긴다 이거지.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 뭐를 만들 때는요. 그 개념적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막 코딩은 정신없이 막 때리고 있는 게 내가 뭔가 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거를 어디에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라는 걸 탁 잡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젠코딩이라는 방법을 지금 써서 여러분한테 이 구성도 자체가 사실 이렇게 만들면은 CSS적인 구성도를 그리는 거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조를 한눈에 딱 파악하기가 제일 좋아요. 이게. 그래서 H1 밑에 A 밑에 이미지 나오고 내부 밑에 UL 밑에 LI 5개 나오고 그 밑에마다 A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내부 밑에 DL이 6개인데 그 밑에 DD 밑에 A가 있고 또 플러스 형제로 DD 밑에 A가 있는데 그거는 7개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여기다 이름을 좀 지어보면 좋겠죠? 이름을 좀 지어볼게요. 어디다 이름을 지을까? 여기가 내부가 T 메뉴고요. 클래스로 이렇게 줄게요. 위에 있는 내부는 T 메뉴예요. 클래스가 T 메뉴. 그리고 밑에 있는 내부는 GMB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클래스 이름은 GMB라고 지을게요. .gmb GMB 이렇게. 그래서 이름도 지었어요. 이름도. 이름 얘한테 이름을 주고 나니까 H1도 로고잖아. 그러면 얘도 이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뉴이라는 애잖아요. 되게. 뭐 어쨌든 네,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름 하나 주겠습니다. 로고야. 그러면 클래스 로고라고 한번 줘볼게요. H1인데 클래스가 로고야. 얘는 로고를 담은 거야. 얘 자체는 로고를 담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그걸 맞춰놓고 계시면 돼요. 요걸 정확하게 쓰면은 탭하면 이제 튀어나와요. 잠깐 요거
잘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절차 있게 탁탁 끊어서 진행을 하셔야 헷갈림도 없고 본인이 구조 파악도 잘 돼요. 그런 가운데 HTML을 만들고 그다음에 CSS 구조를 놓으시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이 현 상태에서 이제 한번 보면요. 아직 바꾸지 않았어요. 일부러 안 바꾸고 있어요. 바로 바꿔서 막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꿔놓은 거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 써놓은 애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거 막 글씨로만 써놓고 나와 있어요. 네. 지금 여기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예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거부터 변경을 이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네, 변경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1번부터 가볼까요? 요거 H1 요거 로고 요거 한번 바꿔볼게요. 요걸 탭을 하시면 탭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H1 밑에 우리가 보면서 엔터 한번 쳐볼게요. A 밑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부 엔터 칠게요. 이렇게 줄 맞춤 한번 하세요. 커널 B 커널 B 그래서 src를 맞춰주면 되겠죠. src. 자, src에다가 우리 이미지를 직접 갖고 와 보겠습니다. 이미지스 밑에 로고가 있겠죠? 로고 서울랜드 로고 탑 요거 로고 탑인가 보다. 로고 탑 서울랜드. 그 다음에 요게 서울랜드 로고라고 설명을 쓰겠습니다. 서울랜드 로고. 네. 그리고 이제 얘는 클릭하면은 첫 페이지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나오신 거 한번 보시고요. 나온 거 한번 확인. 나오죠. 얘가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쑥 튀어나와서 그렇지 나왔어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왔어. 위치 이동만 좀 해주면 되겠네. 위치 이동만 좀 해주면 되고 이 안에 있는 애들을 보면은 얘 자체가 이미지 싸고 있는 애가 이미지를 싸고 있는 애가 A 태그를 싸고 있고 그 다음에 H1이 여기 안에 지금 꽉 차 있네. 네. 그래서 이거 이동은요, 그 힘을 많이 안 들이고 하시는 방법을 쓰셔도 돼요. 마진 가지고 움직여 주시는 거 가능하죠. 이미지요. 이미지는 마진 가지고 많이 움직여지거든요. 이미지 찍고 한번 마진 가지고 한번 위치 한번 이동 한번 해보세요. 마진 탑 레프트를 이용해 보세요. 마진 탑, 마진 탑, 마진 탑과 레프트, 마진 탑 얼마 선택하셨으면 탭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10 픽셀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 이동을 이렇게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마진 레프트, 마진 레프트, 마진 레프트. 예를 들어서 10 픽셀. 그럼 옆으로 가잖아요. 이거 거꾸로 이제 보내시면 되죠. 방향 위치 이동 시켜가지고요. 뒤에 그림 흐리게 깔려 있는 거랑 딱 겹쳐지는 그 크기를 딱 보시면 돼요. 위치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잡은 그 위치가 바로 그 위치인 거죠. 잘 잡으신 거예요? 네. 되셨나요? 네, 요거 위치 잡는 거. 그래서 요거 해놓고 요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다가 제가 이미지를 찍어서 이미지 위치를 인라인 방식으로 위치를 이동시켜 본 거거든요. 이건 진짜 그냥 해 본 거야. 위치를 이동시켜 본 거야. 이렇게 이동시켜 봤는데 말을 듣네. 이미지는 보통 마진 가지고 이동시키면 말 잘 들어요. 네. 굉장히 말 잘 듣고요. 얘는 위치를 또 이런 식으로 또 많이 잡아요.
그래서 겉박스의 위치를 자연스럽게 잡아놨더니 위치를 이동시키면 되더라.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자고 그랬죠. 이걸 그대로 복사하세요. 그냥 다 긁어버리세요. 이렇게 내가 잡은 애를 그냥 다 복사해버리세요. 엘리먼트 점 스타일 자체를 다 복사해버리세요. 이렇게 복사해. 그래서 우리 얘가 들어가야 되는 위치 어디? 공통이죠. 커먼이죠. 커먼.css로 간다. 이렇게. 그래서 상단 영역 파트, 상단 영역 여기에 로고 파트가 나온 거죠. 로고. 여기다 붙여넣기 하세요. 로고. 그리고 상단 영역 파티션 높이 이게 제일 위에 있어야 될 것 같네. 요거는 위로, 요것보다 밑에 오게 합시다. 상단 영역 파티션 높이 먼저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가는데 로고는 아까 무슨 로고? 클래스가 로고 이렇게. 근데 그 밑에 있는 이미지 이러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누군지만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시면 끝납니다. 깔끔하게. 네. 여기까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래놓고 새로 한번 고치시면은 내가 놓은 위치에 그대로 있으면 성공이 된 겁니다. 이렇게 원래 그대로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입주기는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입주하는 이 오선은요 되게 좀 순하신 분이었어요. 네, 별로 뭐 손댈 것도 별로 없었고 이미지만 살짝 조정해서 위치를 잡아줬어요. 얘 자체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할 게 없었고 그리고 초기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아무것도 안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H1에는 기본 성질이 있는데 그걸 다 죽여놓은 거예요. 여기 H1을 잠깐 열어서 얘가 뭐가 적용돼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H1.로고 여기에 H1이 뭐였냐? 이렇게 H1, 2, 3, 4, 5, 6 글자 크기가 일단 초기화돼 있고 마진 패딩이 없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얘가 이런 난리를 치지 않았다고. 이게 살아 있으면은 얘가 벌써 여기서 벌써 이렇게 튀어나오고 위치가 다 틀려요. 글씨 크기조차 영향을 미쳐요. 네, 왜냐하면 글씨 크기가 왜 영향을 미치냐면 H1, 2, 3, 4의 글씨 크기만 조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러 가지가 이렇게 EM, 뭐 글씨 크기에 대한 EM이 또 막 다 잡혀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시 다 살아나가지고 얘가 기본적으로 막 위에도 밀고 여기 보시면 옆에도 밀고 글씨도 지금 우리가 잡아놓은 거하고 위치가 다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르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 초기화 돼 있기 때문에 이 위치가 지금 맞는 위치가 된 거. 위에 떨어지지도 않잖아 이제. 미는 것도 없으니까. 그거는 한번 꼭 생각을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리고 그 옆으로 이제 이동해 볼게요. 상단 메뉴들이 옆으로 쭉 가 있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하나 미리 짚고 넘어가야 될 게 ULLI, OLLI가 과연 어딘가에 기본이 되어 있는가, 리셋에 그게 있는가 한번 볼게요. reset.css. reset.css에 보시면 마진 패딩 0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ULLI, OLLI를 옆으로 보내고 해제해주는 리스트 초기화가 여기 돼 있어요. 이거를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마진형, 패딩형 위에 있고 리스트할 none 이거랑 그 다음에 플로 레프트를 시켰으니까 위에 싸고 있던 UL이나 OL의 끝에다가는 클리어 보스를 줬다. 블럭이어야 하니까 컨텐트 핑거, 디스플레이 플로, 클리어 보스 요게 장치가 돼 있어서 안심하고 쓰셔도 된다는 겁니다. 네, 안심하고 그냥 LI 쓰면 옆으로 흘러가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거를 우리가 쓰려고 지금 생각 중에 여기에 이렇게 구조를 잡은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볼게요. 내부 태그인데 볼게요. 내부 태그인데 클래스가 P 메뉴이고
그 바로 밑에 UL이 있고 그 바로 밑에 LI가 있는데 그 LI는 곱하기 5. 별이 곱하기예요?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5개마다 그 아래에는 A 태그가 있습니다. 라고 만들어 놓고 고칠 부분만 고쳐주시면 될 거예요. 자, 한번 얘를 탭 해볼게요. 탭. 네, 그러면 벌써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 내용에 맞는 이름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여기 나온 이름. 로그인. 이름 한번 써볼게요. 일단 위에 보이게 한 거 일부러요. 로그인. 그 다음 회원 가입. 그 다음 고객의 소리함. 전부 다 붙였었네. 그 다음에 사이트맵. 사이트맵. 그리고 마지막이 마지막에 랭귀지 뭐 이렇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마지막은 A 태그를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드롭다운 버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랭귀지라고 하는 드롭다운 버튼이 별도로 있어요. 드롭다운 버튼을 미리 넣지 말고요. 일단 미리 넣을까? 미리 넣는 게 낫겠다. 여기다 미리 넣을게요. 드롭다운 버튼은요. 우리가 안 써봤던 태그를 써볼 거예요. 이렇게 드롭다운에서 선택하는 애는요. 이런 걸 갖다가 셀렉트 박스라고 그래요. 셀렉트. 선택 박스. 선택해서 옵션들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셀렉트 옵션. 이렇게 쓰는 박스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요소는 처음 써보는 겁니다. 셀렉트 옵션. 직접 태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셀렉트. 셀렉트라는 태그가 있구나. 선택하다. 선택. 셀렉트. 그 다음에 옵션. 요 밑에 선택하는 걸 갖다 옵션이라고 해요. 옵션. 이렇게 옵션. 옵션에 밸류가 있고요. 밸류. 옵션을 선택했을 때 어떤 값을 자바스크립트라든가 이런 애들한테 넘겨주기 위한 값이에요. 네가 이거 선택했니? 그러면 이 값이 넘어가라. 옵션, OPT가 넘어가라. 그래서 여기에는 랭귀지라고 써줄게요. 영어 문장으로 language, language, language라고 돼 있고요. 요거를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예요. 얘를 선택하면 이 글씨가 넘어가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걸 안 쓰면 글씨가 넘어가요. 이걸 안 쓰면 이 글씨 값을 넘겨줘요.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우리가 배울 텐데 얘를 선택했을 때 뭘 선택했는지 자바스크립트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하면 language 이런 글씨가 넘어가요. 근데 보통 이렇게 안 한다고요? 코드를 넘기지 OPT 이런 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선택하는 애가 아니니까 옵션을 밑에다가 하나 더 넣을게요. 옵션 다시 OPTIO의 이거예요. OPTIO의 옵션 value 값으로 영어는 English니까 EN이라고 넘기겠다. 내가 코드를 만들었는데 EN이라고 넘기겠다 하고 여기다가 English라고 써주고 이렇게 언어 코드 선택하는 거니까요. 지금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그다음에 하나씩 쳐볼게요. 처음 만나는 애는요. 옵션, 밸류는 일본어는 JA 또는 뭐 JP라고도 쓰겠지만 Japan, JA라고 쓸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Japanese라고 쓰겠습니다. Japanese 이렇게 쓸게요. Japanese. 그리고 중국어 옵션만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옵션 value 옵션 밸류는 CH, Chinese니까 CH라고 쓰시고요. 여기에다가 옵션 값만 하나 더. Chinese 이렇게.
Chinese라고 써주시면은 여기 이제 선택값에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보통 이 이름은 사람들이 보기 좋게 대민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아, 잉글리시, 재패니스, 차이니스라는 글자를 그냥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이걸 진짜 넘겼을 때 뭔가 처리해주는 애들은 이 값을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밸류라는 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셀렉트 옵션이라는 거 여기서 처음 나왔어요. 셀렉트 요소. 셀렉트 요소. 셀렉트 요소는 선택 옵션 박스입니다. 선택 옵션을 제공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소를 제공하는 요소. 그래서 여기에 하위 필수 요소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옵션이라는 애가 꼭 나와요. 이게 안 나오면 안 돼요. UL 밑에 LI가 반드시 나와야 되죠. 네, 만약에 LI를 쌤 저는 하나밖에 없어서 UL 밑에 LI 안 만들래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학생이 UL만 만들어가지고 안에다 내용을 넣었어요. 그래서 왜 LI가 없나요? 제가 물어봤더니 제가 사실은 여러 개 만들려고 하다가 내용이 하나밖에 없어서 LI를 안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럴 바에 div를 만드십시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div를 만드는데 하나면 네, UL, LI는 리스트 요소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셀렉트도 마찬가지예요. 네, 옵션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 하위 요소입니다. 필수 하위 요소.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얘기하죠. 선택 메뉴. 선택 메뉴를 여기서 제공해 줍니다. 제공. 선택 메뉴 제공.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value라는 속성이 있는데 value 속성은 선택 시 코드를 설정할 수 있어요. 코드 설정. 선택 시 코드 설정.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얘기가 이거예요. 만약에 밸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밸류 속성이 없으면 옵션 요소에 데이터를 읽어간다. 그리고 이제 주로 사용하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주로 사용하는 이벤트는 우리가 아직 이벤트를 하지 않았지만 onChange라는 거 있어요. onChange. change 이벤트. on을 쓰면 여기서 on을 쓰면 안 되고 change 이벤트. 앞으로 이제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네. 주로 사용되는 이벤트, change 이벤트.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선택이 변경될 때 발생하는 이벤트를 사용하는 거죠. 선택이 변경될 경우 발생하는 이벤트 사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hange 이벤트를 많이 써요. 이 select 박스. 네, 그래서 select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많이 쓰는 애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select까지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가? 어떻게 나오는가? HTML 그냥 저희가 그냥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시나요, 여러분들? 회원가입 로그인 고객 소리 함 사이트 맵 셀렉트 박스 이렇게 그냥 줄줄줄줄 옆으로 나옵니다. 바로 이 모양. 이 모양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이 모양을 일단 이 모양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내부 밑에
UL 밑에 LIA가 있고 그 다음에 LI 밑에 select가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이런 폼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디자인도 잡고 뭐 여러 가지를 할 건데요. 네, 디자인도 잡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죠. 그런 걸 할 건데 얘는 이제 이 끝으로 보낼 거예요. 얘 자체가 ULLI의 자체가 이쪽에 와 있는데 이 오른쪽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얘를 오른쪽 끝으로 탁 보내서 여기다가 이제 세팅을 좀 잡아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려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T 메뉴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오른쪽으로 확 보낼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 공모 중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요럴 때 이제 포지션을 주는 거지. 쉽게 보통 잡으려고 포지션을 주거든요. 그래서 얘 끝으로 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앱솔 같은 거 쓰면 되나요? 얘 앱솔 쓰면 돼요. T 메뉴에다가 얘 앱솔루트 쓰면 누가 부모가 돼요 도대체? 앱솔 쓰기 전에 벌써 위치를 잡을 생각을 딱 해보니까 부모가 누군지부터 벌써 생각이 드는 거야. 자연스럽게 위치를 우리가 right 0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탁 보냈고 위쪽부터 얼마 이렇게 보낼 거거든요. 이쪽으로 보낼 생각을 하니까 벌써 부모가 누군지 생각이 든다니까. 그래서 부모가 바로 싸고 있는 애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포지션이 있어요 얘한테. 없네. 높이값 설정은 했고 뭐 콜3지긴 한데 여기 기본적으로 부모 자격을 다 주진 않았어요. 이렇게 부모 자격 다 주는 건 난 반대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무조건 주시는 분도 가끔 있는데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예, 필요한 애들만 주는 거야 항상. 그래? 그러면 얘가 부모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가 부모는 일단 해결이 되긴 되겠죠. 얘가 부모면 일단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 안 줬을 때는 누가 부모인가 올라가 볼게요. IBX도 기본적으로는 없어요. 그런 거 설정 안 했어요. 아예 IBX 그 위에 있는 DIV 얘도 뭐 설정한 거 따로 없어요. 누군가 부모 자격을 주긴 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죠? 네, 지금 부모 자격을 얘한테 줘볼게요. 그러면 이럴 때 이렇게 주는 거지. 여기 두 번째 얘 콜. 근데 자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이름을 줘야 될 필요성이 느껴질 때 이름을 줘야 되는가? 이 콜 10이라는 거랑 콜 다시 10하고 T1은 뭐예요? 얘 혼자만 단독으로 쓰는 독특한 애인가요? 아니면 공통인가요? 공통이죠. 공통으로 뽑았다고. T1도 사실 옆에 있는 애도 먹고 있고 얘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1을 잡아서 코딩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일한 이름을 주려면 아이디를 줄 수도 있고 클래스를 또 하나 추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에다가. 근데 얘하고 관련된 이름을 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내부 태그가 밑에 또 하나 GMB가 만들어질 예정이거든요. 아직 안 만들었어요. 만들어질 예정이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가 상단 메뉴들이 들어가 있는 GMB 메뉴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 영역이네. 그래서 여기를요 클래스 명을 하나 줄게요. 내부 BX라고 하겠습니다. 내부 박스, 내비게이션 박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부 박스라고, 내부 BX라고 주겠습니다. 내부 BX. 내부 BX한테 클래스를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한테 앱솔루트로 해서 위치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하려고 이름만 지어주고요. 얘를 세상 한번 할게요. 네. Come on! 여기죠. 여기로 오셔가지고 내비게이션 부분 박스는 .nav bx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for relative라고 이름 부모 자격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 요소를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요. 우리 이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